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경익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국내 경마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마사회와 그 대표적인 카지노 기업인 강원랜드입니다. 둘 다 공기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 몰랐습니다. 전 알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예. 첫인상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저는 예. 되게 그런 거 있어서 두근두근해서 그런 걸 함부로 잘 못하는 성격이긴 한데 아. 혹시 이렇게 예. 걸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더 두근두근해요. 도광장에서 심지어. 그래서 많이 못 걸어봤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저는 뭐 로또나 이런 거나 해봤지 실제로 가서 구경을 해본 적이 있지만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새가슴이라서. 저도요. 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경익 학생 얼마나 해봤나요?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네,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오. 살짝 여담으로 네. 제가 마사회를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친구가 이제 경마장에서 갑자기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마사회라고 하니까 약간 그래서 뭔가- 중국의 삼합회처럼 그죠, 약간의 조직 같은 이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회라는 느낌. 예, 예. 친구가 이제 등치도 크고 막 그랬는데 우와, 예, 예. 아, 진짜 이제 장난치면 안 되겠다. 그런 그랬군요. 해서 되게 마사회를 무서운 이미지 그런 게 안 좋은 있었는데 기억. 네, 근데 이제는 뭐 되게 대중적인 여가 스포츠로 자리 잡아서 가본 적은 없나요? 예, 가본 적이 없어요. 아하, 또 아쉽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백수형이 이제 경마 매니아라고. 어떻게 된 건가요? 매니아까지는 아니고요. 어때요, 그러면? 제가 제주도를 자주 내려가요. 네. 놀러. 제주도 갈 때마다 근데 공항이랑 가까워서 네네. 한 번씩 들러요. 아. 그러면 이제 한 게임에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오. 그럼 제가 보통 배팅을 1,000원씩 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3,000원으로 한 시간을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오. 얼마까지 걸 수 있어요? 그거 10만 원까지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저는 무서워서 그렇게는 못 하고 아주 그냥 즐겁게. 저는 근데 되게 권해드리고 싶은 네. 그런 뭐 데이트 장소로건 아니면 가족 여행으로건 경마장 나들이는 되게 재밌는 나들이가 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자, 홍쌤 그 국가의 관여하에 진행하는 이런 공영 갬블이 또 있나요? 우리가 사행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좀 잘 모르는 학생들은 그렇게 반문해요. 아니 이런 게 안 좋은 건데 어찌 보면 네. 도박인데 이걸 왜 국가에서 하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선 아셔야 되는 건 네. 이걸 국가에서 안 하면 네. 이제 불법적인 시장이 더 커집니다. 지금도 존재하거든요. 요즘 뭐 스포츠 프로야구 이쪽에서도 도박 관련돼서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맞아요. 계속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뭐 사람이 할 거라면 이걸 좀 밝은 부분으로 끌어올려서 세금을 좀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쓰자.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사회에서 이제 경마를 담당하고 있고 네. 체육진흥원에서 경륜 그리고 경정 그리고 스포츠 토토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이게 주제가 주제인 만큼 특히 남학생들이 되게 아, 관심을 많이 흥미롭게. 하더라고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또 열심히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특파원 박경익입니다. 네. 요즘 올림픽 열기로 정말 뜨거운데요. 네. 우리 한국 선수들 정말 금벼락 맞았다 할 정도로 정말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주제 역시 이 벼락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돈벼락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이런 거 넣으니까 더 사행성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돈벼락 맞으러 가면 안 돼요, 여기는. 네, 일확천금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한국 마사회 하면 말 그리고 도박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걸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불빛과 많은 인파 그리고 또한 카지노가
떠오르기도 하고 강원랜드도 한국인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내국인 있어요. 전용 카지노 이거는 우리 유일하죠. 아무래도 한국 마사오의 이미지가 조금 한국 그리고 무슨 화폐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공인된 회사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아무래도 한국 마사오가 더 끌리죠. 저는 일단 마사회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원랜드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강원랜드 할 것 같아요. 강원랜드 쪽이 더 선호가 되는데요. 카지노 하면은 뭔가 막 의리의리한 그런 건물에서 그렇죠, 그렇죠. 카지노 관리하고 그런 모습이 좀 세련된 이미지 예. 이렇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마사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강원랜드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한번 취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는데요. 예. 일단은 거기 가면은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게임과 그 속에서 진행을 하는 딜러들 딜러들. 어떻게 보면 게임을 이렇게 좀 주도하면서 거기 있는 플레이어들에게 좀 잘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지난주 목요일 중앙대학교 캠퍼스에서 약 30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네, 과연 짜잔. 역시나 강원랜드가 네, 마사회 11대 네. 강원랜드 19로 강원랜드가 좀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그 강원랜드가 더 인기 있다는 게 좀 신기한 일인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마사회는 약간 가족 단위로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혹시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네. 이제 마사회 같은 경우는 뭐 경마, 스포츠 이런 여가 활동의 이미지보다는 네. 확실히 그런 뭐 어떤 도박이나 중독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더 컸고 그래요? 강원랜드도 비슷한 이미지가 있긴 있었지만 그러한 화려한 게임장이나 또 직무 환경이나 업무 내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앙저격수 백수영. 네. 근데 오늘 노트 하기 전에 제가 네. 약간 경마장 즐겁게 즐기는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뭔가요? 일단은요 경마장은요 예. 네. 경마장에 가서 돈 버는 사람은 경마장에서 일하는 사람밖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냥 경마장을 돈을 쓰러 간다고 마음을 먹고 가세요. 예. 저는 이제 10,000원은 써야지라고 생각해서 10,000원 들고 가거든요. 예. 그냥 딱 10,000원만 딱 걸어요. 네. 나가서. 만원의 행복. 만 원을 오래 쓰냐 짧게 쓰냐 정도겠네요. 많이 딴다면 만 원을 쓰는 그렇죠. 거고. 그냥 좀 예. 10,000원으로 좀 더 재밌게 놀았던 그러니까요. 날인 거고 오. 아니면은 1호도 그냥 말 보고 놀았으니까 재밌는 예.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즐기시면은 예. 이 경마장이건 강원랜드건 좀 즐겁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참 들거든요. 건강한 마인드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백수의 노트! 네. 먼저 마사회 얘기부터 해볼게요. 어떤 거죠? 최근에 혹시 경마장 가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경마장 하면은 처음에 가보기 전에는 되게 뭐 음침하고 좀 무서운 곳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새는 경마장 가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네, 레트런 파크라는 이름으로 공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뭐죠? 저 정체불명의 동물은 말이죠. 뭐죠? 말입니다. 믿으세요. 말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말로 저 보인다니까요. 기린인 줄 이게. 알았어요. 목이 길어서. 아, 말입니다. 이거 동물로 봐서 생긴 저 압정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경마장이 이제 문화와 레저가 결합된 레트런 네. 파크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을 했어요. 근데 말을 주제로 이제 각종 체험이랑 전시, 뭐 이벤트 이런 거 열리고 있거든요. 네. 가보면 이제 아버지는 이제 가서 이제 건전하게 도박을 네. 그 배팅을 하시고, 놀이를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은 이제 뭐 말도 한번 타보고 말 이제 밥도 한번 줘보고 네.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즐기다가 올 수 있는 힐링 명소로 이제 재탄생을 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사실 경마가 이제 도박이라는 그 사행성 이미지에서 이제 건전한 놀이문화이자 이제 장소를 거듭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홍쌤 그 약간 그 한국 마사회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실제로 제가 역사부터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1922년에 사단법인 주산경마 불악부 이때 일제시대 때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해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 때 평양, 대구, 신의주, 부산, 군산에 이제 경마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 후에 49년도에 현재 명칭인 한국 마사회로 이제 개정되게 되고요. 89년도에 이제 과천에서 경마장이 오픈되고 그때 경마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다음에 90년도 때 제주 경마장을 개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를 따져보면은 총 매출액이 약 한 7조 5천억이 좀 넘는 수준, 그 정도로 지금 이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좀 국가가 용인하는 상황
사행 산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어야겠죠. 실제로 이제 11년에 전국 최대이자 최초로 말 테마파크가 개장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14년도에는 레츠런으로, 그러니까 지금 마사회가 이미지가 조금 별로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대표 브랜드를 마사회가 아니라 레츠런, 뭐 뛴다, 뭐 이런 이미지로 좀 바꾸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롤플레잉 말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는 위니월드 이런 것들을 9월에 이제 선보일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는 좀 친근한 이미지의 이런 이미지 좀 세탁 작업들, 뭐 그런 좀 혁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사회가 어떤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좀 비난 여론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사회가 장애 발매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건 직접적으로 내가 경마장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 경기 곳곳에 전국에 약 30개 정도의 장애 발매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경마 베팅을 할 수 있는 장소고요. 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한 70%가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전 국민이 이제 좀 도박에 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정말 탁 트인 그런 오픈 공간에서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될 수 있는 유병률은 4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좀 폐쇄적인 장애 발매소에서는 그 유병률이 52%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카지노가 이 분야에서는 뭐 독보적이에요. 한 62% 정도 되는데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너무 확장시키는데 이게 결국 대한민국의 도박 유병률을 높이는 이런 부정적 요인을 야기한다. 이런 비난하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순이익이 연한 2,40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럼 사회 공헌한 예산이 어느 정도이냐 따져보니까 2010년도에는 한 200억 정도 사회 공헌 예산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예산이 165억 정도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장애 발매소 많이 만들어서 매출 높이고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데 사회 공헌 활동이 줄어들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부정적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뭐 희망센터, 그다음에 탈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그런 좀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뭐 농어촌 복지 활동들을 요즘은 좀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좀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도 볼까요? 어느 분야든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는 게 요즘의 추세인데요. 그렇죠. 한국 마사회도 ICT 혁신 질주, ICT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혁신을 해나가고 있어요. 일단 모바일로 좌석 예매랑 배팅이 가능한 마이카드 앱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이제 경주마의 위치를 좀 추적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경주마 위치 추적 시스템도 개발을 성공했다고 해요. 대단합니다. 일단 디지털화를 위해서 이제 KT가 좀 손을 잡았다 하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어찌 보면은 KT의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KT가 최근에 뭐 야구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가 버추얼 리얼리티 전용 관람석. 그래서 이게 증강현실을 활용해가지고 가상현실을 활용해가지고 야구장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또 당연히 야구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경마에도 이런 움직임을 지금 덧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마장 입장에서도 이제 전형적인 경마 프로그램만으로는 수익률이 좀 나지 않으니까 우리 경마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색다른 또 신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런 양사 간의 그런 같은 공통 분모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마사회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저는 좀 그런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조사를 하다가 처음 알았는데 한국 마사회도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2013년도 싱가포르에 정규 수출을 체결을 했고요. 프랑스, 말레이시아의 매년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국, 그러니까 싱가포르, 프랑스, 말레이시아에 831경주를 수출했고요. 이를 통해서 387억 원의 해외 매출액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경마를 해외에 파는 거예요. 대표적 경마 선진국 중에 하나가 호주인데 호주의 지금 현재 연 막권 매출 규모가 한 19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에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도 지금 진출하기 위해서 호주와도 경주 중개 수출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이런 산업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카지노죠. 강원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영. 네. 글쎄요, 좀 마음이 복잡해지는 키워드입니다. 강원랜드 나홀로 호황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죠? 여러모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 불황이잖아요. 심각한 불황 속에서도 강원랜드는 매년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기록하고 있네요. 올해도 세금만
2억 2,900억을 납부를 했대요. 세금만. 저 2억이라고 했을 때도 아, 그런가 네네. 보는데 네. 2,900억. 네, 2,900억을 세금으로 납부를 했다고 하네요. 대단한데 이걸 좋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강원랜드 선생님 어떤 기업입니까? 강원랜드는 여러분도 네. 아시다시피 그 강원도 폐광 지역 여기가 이제 폐광됐으니까 지역 경기가 붕괴되니 거기를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폐광 지역의 개발 지원을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98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카지노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가보시면 이제 호텔, 콘도, 골프장, 스키장 뭐 그런 부분들의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구성은 카지노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94% 정도가 거기에 몰입되어져 있죠. 그래서 규모를 따져보면 13년도에 매출이 한 1조 3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3천억, 3,800억 정도 났고요. 작년에는 매출이 한 1조 6천억이 넘었고 또 영업이익도 6천억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장이 좀 매출이 좀 증대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뭐 그런 안 좋은 고객들이 몰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좀 사업을 다각화시키기 위한 노력, 스키장이라든가 콘도미니엄 이런 새로운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융합화되고 있다. 그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카지노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종합 리조트인데요. 홍쌤 17년의 성과를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그 최근 실적이 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리적인 여건이죠. 그러니까 제2영동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접근성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결국에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폐광 지역 이게 페트법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앞으로 종료를 한 10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강원랜드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될까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게 폐광 산업 이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고용이 창출되긴 하겠죠. 그런데 사실 거기서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자금들 지금 강원랜드가 연한 한 1,500억 정도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이 폐광 기금, 이 페트법을 통해서 지정된 그 기금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활성하게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일각에서는 아직 미진하지 않나 그런 좀 비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세로트 다음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국인 카지노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새만금을 비롯해서 지자체 곳곳에서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과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강원랜드 그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이 이제 좀 많이 거론이 되긴 하는데 홍선생님께서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거는 독점 사업이에요. 그런데 새만금 지금 사업이 지지분이라니까 최근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여기도 이제 내국인 카지노를 허락하자. 그래서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자.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복합 카지노 리조트를 도입시키자. 그래서 지금 이 샌즈가 이제 미국 쪽 자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잠실 쪽에 한 11조짜리 투자를 하려다가 그 퇴짜마가 맞아서 지금 부산 쪽하고 저 컨택을 하고 있는데 새만금 쪽에 요 사업을 진행을 하자. 그래서 그 지역 경기를 살리고 외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또 이제 저 강원도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고객들을 또 이쪽으로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안 좋은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곱씹어 봐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 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서부터 15년까지 한 9.2%의 연평균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중국 그러면 중국에 있는 고객들을 싱가포르라든가 마카오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복합 카지노 센터가 더 많이 들어서야 된다. 그리고 규모가 더 크게 들어서야 된다. 대신 국내 고객들의 입장은 막자. 근데 또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국내 고객들도 입장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만국병, 도박병이 더 거세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답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기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의 궁금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제가 지금 경영학과 재학 중인데 경영학과에 어떤 것을 살려서 이제 한국 마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경험을 살린다는 거. 제가 알기로 카지노 딜러과 이런 과도 있는 건데 진짜요? 네, 그런 데서 어떤 걸 배우는지 사실 저도 카지노 딜러가 되는 그 것은 딜러가 좀 어렸을 되기 때 좀 한번 멋있는 직업이다 네, 하고 싶다 나한테 막 이런 어떤 적이 자질이 있었거든요. 드라마 우리네서 그러니까요. 실제로 도박이나 이런 게임 같은 거를 잘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하는 업무는 강원래시라고 하는 것도 뭐가 있는지 마사회가 좀 궁금한데요. 공기업이라는 건 아는데 공기업이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공기업인 만큼 경제 윤활유에 도움이 되는 역할에 쓰이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해요. 그렇죠. 공기업이지 강원랜드 쪽 않습니까? 궁금한데요. 이게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데 세금 같은 거는 어떻게 제공을 하고 왜 이게 합법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게임장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리와 더러운 그런 승부조작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더러운 그리고 승부조작. 거기에서 뽑는 인재들은 어떤 걸 위주로 어떤 걸 중요시하는지 네. 그런 점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일단 먼저 두 기업 모두 공기업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생기는 수익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할 텐데 또 강원랜드나 마사에는 약간 사행성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수익금을 갖곤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수익금이 쓰이는지 그렇죠.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 마사회법이라는 우리가 법을 좀 살펴보면요. 네. 축산의 발전과 네. 국민의 복지 증진을 마사회의 설립 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엔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 여튼 그러니까 특별 적립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네. 말산업이라든가 축산업 발전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독점 산업은 그러니까 이런 좀 사행 산업 우리가 암시장으로 펼쳐질 수 있는 부분들을 양성화시키고 또 네. 그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산업이니까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네. 수익을 이제 우리 사회의 복지라든가 긍정적 부분에 활용하자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 다 이런 뭐 어떤 룰들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그 강원랜드의 경우에 학생들이 진짜 뭐 카지노 딜러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면은 뭐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저도 공채 좀 찾아보니까요.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 그리고 건설, IT, 딜러, 시금 뭐 이렇게 채용이 많이 이루어져요. 있네요. 그런데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게 딜러 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는 당연히 또 카지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네, 마사회나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이 취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재상을 원하고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기준이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실제로 보면 NCS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공기업들이니까 네. 국가직무 능력 표준에 맞춰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쟁률도 상상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마사회 최근 전형을 보면 상반기 채용 경쟁률이 한 85대 1 정도? 네, 그 정도거든요. 최종 합격자가 한 49명 정도 뽑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기업 채용 되게 힘들고요. 그래서 NCS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적성 시험 같은 걸 준비하셔야 되고 근데 지역 아까 제가 폐광 지역의 산업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네. 진행을 한 거니까 관련 주민들을 우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 삼척, 정선, 영월, 보령, 문경, 화순군 이쪽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입사할 때 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듭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떤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경마라든가 뭐 경정도 그렇고 경륜도 그렇고 체육이랑 관련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체대 친구들 중에서 또 이런데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좀 유리한 점들이 있나요? 실제로 그런 전문직 채용은 더 세분화돼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채용을 보면 수의직근 채용이 아예 따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승마 교관도 따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또 이제 경마의 특징은 방송 또 이런 네.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D라든가 아나운서 채용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그냥 스포츠 관련된 부분으로 물론 도전은 가능하지만 그 전공을 내가 아주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을 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나의 직무 역량을 표출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이제 특수한 그런 분야도 이제 공채 그냥 같은 대우를 똑같이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행정직에서 스포츠 이벤트, 마케팅 기획 직군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스포츠라든가 운동 관련돼서 전공을 해서 스포츠 이벤트의 어떤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 하면 그런 기획적인 부분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채용을 볼 때는 너무 그냥 단순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수학을 전공했으니까 뭐 계산을 잘해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수학을 잘하면 통계 로 이해할 줄 알게 되고요. 그러면 기업은 통계를 왜 쓸까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쓰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배운 수학이라는 전공이 당신네 회사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떠하게 기여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설득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파급력을 갖고 구직 활동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예. 두 기업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이제 연봉 차이를 보면요. 마사이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치고 꽤 높은 편이에요. 3,780 정도. 그다음에 강원랜드가 3,2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6년 대졸 사원 평균 수준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공기업 치고는 좀 적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도박 사업 하는데 뭐 이렇게 연봉이 높으면 이것도 좀 안 좋지 않을까. 뭐 그래서 시내 직장이 왜 이런 사행 산업을 진행하는 공기업이 돼야 하나. 이런 좀 안 좋은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도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네. 네. 마사회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네. 경마장 알바가 유리하다. 카더라. 한 절반 정도만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직군들을 봤지만 직접 이제 공채에서 그 경마장 방문하는 고객들을 응대하는 직군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가 거기서 또 거기 오는 고객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고객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봉투에 돈 이만큼 가져와서 불법 베팅하는 고객들도 있고 그러하니 그런 고객들을 내가 잘 좀 설득하고 규정에 맞게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보여줘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 입사에 도움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드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강원랜드 입사 시 봉사활동 경험은 필수다. 카더라. 그러니까 아마 결국에는 취지 자체가 이제 국가 이런 도박 사업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들 지금 강원랜드도 실제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활동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 우리 회사가 진행할 수 있는 CSR 활동에 조금 좀 잘 동참할 수 있는 실력도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그 봉사활동의 경험을 오히려 그쪽으로 풀지 마시고요. 저 같으면 내가 고객 현장에서 다양한 고객들을 응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 입장을 내가 잘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은행도 그렇고 이런 B2C적인 업장의 분위기를 갖고 있는 그 포지션의 특징은 정말 다양한 세대, 계층, 성별, 연령의 계층들을 내가 품에 안으면서 업무를 끌어갈 수 있는 소통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할 때도 그렇죠. 왜냐하면 어르신들 상대하고 아이들 상대하고 여러분들 그런 봉사활동들을 많이 진행하니까 오히려 세대 간의 공감으로 풀어서 조금 접근하면 조금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이번 주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둘 다 너무 가고 싶은데 뭐 마사회도 점점 글로벌해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강원랜드도 진짜 역시 카지노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멋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강원랜드를 좀 선택하고 싶습니다. 강원랜드. 네,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본 게 있었는데 강원랜드는 뭐 이런 그런 카지노 그런 거 말고도 뭐 호텔, 콘도 그리고 사회공헌 그리고 뭐 골프나 중독관리센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좀 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점을 봐서 네 저는 강원랜드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백수영. 저는 우리 같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회사에 입사해서 해야 될 일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두 기업 다 이제 솔직히 말해서 망하지는 않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수입을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런 창의성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이 두 기업 다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회공헌 활동이 한국 마사회보다는 아직까지 강원랜드가 좀 더 시작 단계이니만큼 이제 강원랜드 쪽으로 이제 젊은 이들이 많이 가서 보다 창의적이고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이제 홍쌤의 팁 하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원랜드 갔다 와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제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이거는 절대 이용객이 돈을 벌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카지노가 돈을 벌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모르겠습니다. 뭐 호주 같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진국은 이미 카지노 같은 거 다 오픈되어져 있고 나라 잘 굴러가지 않나.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저는 아주 좋은 큰 경쟁력이라고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우리는 뭐 하나 공부할 때도 되게 열심히 하고 놀 때도 열정 다 받쳐서 놀잖아요. 도박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이런 사업은 좀 사라지셨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좀 갖고 있고요. 근데 여튼 더 중요한 건
오픈되지 않은 지하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박 산업을 차단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도박을 즐기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 사회 일각에 이런 부정적 요인들과 목소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털어내고 우리 마사회와 강원랜드의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리고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라고 하니 안주를 하게 되고 거기에만 급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글로벌 시장 진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물인 것 같거든요. 혁신 활동을 하기 위한 공기업들의 노력들을 펼치는데 내가 소소하게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신입사원이 되겠다. 이런 식의 설득 구조를 좀 갖고 면접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